오늘 한국사 속의 사랑은 한반도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과 그녀를 사랑하다 불귀신이 된 직위 이야기입니다. 선덕여왕. 선덕여왕은 신라의 제27대 국왕이자 기록상 확인되는 한국사 최초의 여왕인데 성골로 진평왕과 마야 부인 사이의 딸이며 최초의 진골 출신 국왕인 태종 무열왕의 이모이기도 합니다. 진덕여왕, 진성여왕과 함께 신라 3대 여왕들 중 한 명인데 역사서 원문에서는 여왕이 아니라 여자가 빠진 선덕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훗날 제37대 군주이자 남성 국왕인 선덕왕 김양상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선덕여왕으로 바꿔 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632년 진평왕이 붕어한 뒤 덕만공주가 보위에 오르니 선덕여왕인데 부왕인 진평왕이 딸을 위해 준비한 왕권 강화 및 안정 정책들을 토대로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선덕여왕이 정확히 몇 살에 왕위에 올랐는지를 기록한 것은 없지만 아버지인 진평왕이 굉장히 오래 재위한 것과 무열왕이 604년생이었던 것으로 보아 왕위에 올랐을 때는 중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국사기 편찬 총책임자였던 김부식이 선덕여왕을 늙은 할미로 묘사해 고령이었다는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고 주보돈, 서영교 등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고령으로 묘사되는 편입니다. 선덕여왕은 즉위 직후 대사면을 단행해 자신이 왕이 된 것을 널리 알렸고 모든 주와 군의 조세를 1년간 면제해주는 등 선정을 베풀겠다는 나름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 문화는 여왕의 권위를 쉽사리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왕의 권위는 이전보다 약해졌고 내외적으로는 음해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개인적으로도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 즉위 5년 3월에 병이 들었고 의학과 기도가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국경의 상황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었는데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신라는 선덕여왕 시대에 들어 상당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고구려와의 충돌은 백제에 비하면 그나마 나았는데 고구려가 백제만큼 공세적으로 나오지 못한 이유는 수나라와의 전쟁 후유증과 고지은 당나라와의 전쟁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백제였는데 공세가 가히 파산 공세로 제3년인 633년에 백제 무왕이 서곡성을 침공해 13일 만에 함락시켰고 이후 대야주 도독 김품석의 실책이 맞물려 윤충에게 대야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대야성이 함락당한 이후로는 압독주가 대야성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지만 결국 이제 신라의 수도인 월성이 압독주 하나만 두고 적에게 위태롭게 노출되었다는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이렇듯 나라가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선덕여왕은 나름의 자구책을 내놓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김유신이었습니다. 진평왕 시대 낭비성 전투에서 이름을 떨쳤던 김유신을 제위 11년에 가야 전역 이후 김춘추 감금 사건 등을 기점으로 중용하기 시작해 김유신은 김춘추와 더불어 신흥 세력의 양대 거물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해 5월에 선덕여왕은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하자 3만 명의 대군을 일으켜 고구려를 협공했는데 이 틈에 백제에게 신라의 7개 성을 빼앗기게 됩니다. 사직의 존망이 입에 오르내릴 정도의 심대한 위기 상황에서 이어진 3만 명의 대군, 파병의 실패는 귀족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후의 한해 위기 속에 강도 높은 숭불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각지에 수많은 사찰들이 건립되기 시작했는데 확인되는 바로만 제위기간 내 무려 25개나 되었습니다. 말년인 제위 14년이 되자 귀족들의 반발이 더 이상 억누르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해져 선덕여왕은 그해 겨울 11월에 이천비담을 상대 등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2개월 뒤인 647년 정월에 비담이 염종 등과 더불어 난을 일으키는데 이때 내건 명분이 바로 여주불능설리, 즉 여왕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반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반란의 주동자가 귀족이 아니라 화백회의 수장인 상대 등이었고 왕성을 둔 공방전이 10일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유성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접한 선덕여왕이 근왕군이 패배할 것이라면서 두려워 어쩔 줄을 몰랐다는 묘사가 나타나는 등 근왕군이 상당히 위기에 몰려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 반란은 김유신이 연을 띄우는 기지를 발휘하여 전세를 뒤집고 진압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 사상 최초로 연희문헌 상에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덕여왕은 1월 8일에 죽었는데 선덕여왕이 반란 와중에 세상을 떴다는 계산이 나오며 반란을 일으킨 비담에 대한 처벌이 선덕여왕이 아니라 다음 왕인 진덕여왕의 손으로 행해집니다. 포로가 된 비담이와 관련자 30명이 참수되며 그들의 구족까지도 멸족되는데 선덕여왕은 반란 와중에 죽어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설들이 존재합니다. 비담이 이끄는 반란군에 의해 피살당했다는 피살설, 병중에 있었으므로 병으로 죽었다는 병사설, 반란의 충격으로 인해 죽었다는 쇼크사설 등이 있습니다. 아무튼 반란을 거쳐 즉위하고 내후회환에 시달리다가 반란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다니 참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다 간 군주였던 셈입니다. 직위. 직위는 신라의 불의 귀신으로 삼국유사 제사권 의회의 직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삼국유사에서는 직위라는 귀신과 영묘사 탑에 화재 사건만 살짝 언급할 뿐이었습니다. 해공이 영묘사의 몇몇 곳에 새끼줄을 둘러치고 3일 후에 풀라고 했는데 3일 만에 선덕여왕이 영묘사에 방문했을 때 직위가 탑을 불태웠으나 해공이 새끼줄로 맨 곳은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래는 신의담의 일종으로 수의전에 실려 전하고 있었으나 소실되었고 이후 권문회가 저술한 대동 운부군옥 권이십의 대강의 줄거리의 형태로 실렸습니다. 한편 중국의 불교 설화집에 실려있는 술파가 설화와 기본 얼개가 유사함을 근거로 불교 설화가 신라로 전래되면서 신라 고유의 풍토에 맞는 이야기로 변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양지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름이 의문적으로 유사한 데다 이 인물이 선덕여왕 시기 영묘사의 현판을 제작하고 그 절의 불상을 조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직위는 활력 사람으로 하루는 서라벌에 나왔다가 지나가는 선덕여왕을 보았는데 여왕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단번에 여왕을 사모하게 되었고 끝내 미쳐버렸다고 합니다. 다른 버전으로는 미쳐버린 직위가 날마다 여왕을 부르며 사랑한다는 고백을 외쳐대 마을 사람들이 이를 듣고 미친 사람이 여왕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두려워해 그가 말하지 못하도록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직위는 여왕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외치며 돌아다녀서 그의 소문이 널리 퍼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왕이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갔다 직위가 자신을 사모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위를 불렀는데 여왕이 절 안에서 기도를 올리는 동안 직위는 바깥 탑 아래에서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었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던 여왕은 직위의 잠자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금팔찌를 뽑아서 자고 있는 직위의 가슴에 놓고 갔습니다. 잠에서 깬 직위는 여왕의 금팔찌를 발견하고 너무 기쁘고 아쉬운 나머지 더욱 사모에 정이 불타올라 몸에도 불이 붙어 불귀신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신이 깜박잠이 들어 여왕을 만나지 못한 것을 안타깝고 원통하게 여겨 불귀신이 되었다고도 하는데 깨워봤자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불귀신으로 변해버린 직위가 본격적으로 세상을 떠돌기 전에 이 절을 불살라버렸는데 이 절은 영묘사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 역사에서도 화재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직위가 불귀신이 되어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자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었고 선덕여왕이 백성들에게 주문을 지어주어 대문에 붙이게 하니 그 뒤 화재를 당하지 않게 되었는데 주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위 심중화. 직위가 마음에 불이 나 서신 변하신 몸을 태워 화신이 되었네. 유의 창해외 마땅히 창에 밖에 내쫓아 부겸 부상친 다시는 돌보지 않겠노라.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문자로 정착된 설화라서 직위라는 인물의 행보와 결말이 다르게 나오는 이본이 몇 개가 존재합니다. 일례로 민담 설화집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 수박 열린다에 실린 직위 설화에서는 선덕여왕을 흠모한 끝에 화신이 되어 선덕여왕이 다스리는 신라에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원통한 불귀신이 되어 신라의 화재를 일으키고 다녔다는 결말의 설화와 대비되는 또 다른 결말인 셈입니다. 한편 그가 잠들었던 영묘사는 삼국사기 기준 문무왕 제위 초반부에 집중적으로 화재 사고가 일어났던 곳인지라 그와 연관성이 주목되기도 합니다. 직위 설화는 20세기에도 다루어졌었는데 전설의 고향과 삼국기가 그 예이며 70년대 한국의 전설을 이야기해주는 라디오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전설의 고향에서는 직위에 여러 설정을 더해 몽환적인 연애 이야기로 고쳤었는데 직위는 선덕여왕에 대한 애정이 깊어 꿈속에서 선덕여왕과 만났고
그때마다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주었답니다. 선덕여왕은 이 꿈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호랑으로 변해 나타난 지귀의 조력 덕분에 많은 위기를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선덕여왕도 꿈속의 남자를 그리워해서 그를 찾아 절로 가보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잠들어 있는 거짓뿐으로 당연히 그가 꿈속의 남자라는 생각은 하지 못해 안쓰런 마음에 팔찌를 주고 떠납니다. 이후 깨어나 팔찌를 발견한 지귀의 가슴에서 뜨거운 사랑이 불로 변하고 비가 내리며 가뭄이 끝나고 지귀는 신라의 수호신이 된다라는 결말로 끝맺습니다. 정통사극을 표방한 삼국기는 삼국시대에 기록이 많지 않아 삼국사기와 야사를 적절하게 섞는 방식을 택해서 지귀설화가 극중에 등장합니다. 당시 거지였던 지귀가 여왕을 상호해 여왕이 불공을 들이는 절에 몰래 숨어서 훔쳐보고 있었는데 그만 불단 밑에서 잠이 들어버렸고 여왕이 그에게 자신의 팔찌를 주고 떠납니다. 이후 나라에 가뭄이 들어 선덕여왕이 비를 바라는 기도를 올릴 때 지귀가 사모하는 여왕을 위해 장작더미 위에 앉아 몸에 송진을 바르고 장작에 불을 질러 스스로의 몸을 소신공양했습니다. 이때 선덕여왕은 부처가 불에 타는 환각을 보고 그 순간 비가 내리면서 내레이션으로 지귀설화가 소개됩니다. 한편 MBC 드라마 선덕여왕에 등장하는 비담은 이 인물과 비영랑, 실제 역사 속의 비담을 섞어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야 알 길이 없지만 현대에도 한민족의 정서와 전통 주술 문화가 잘 어우러져 있는 이야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한반도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과 그녀를 사랑하다 불귀신이 된 지귀 이야기였습니다.